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님분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삼성전자 공매도 해치웠나? 연기금이 지금 매수 중인 주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LGU+, KT가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주부터 약간 컨닝 페이퍼가 돌아다녔는데요. 과연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5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옵션 만길인데 조금은 변동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하기는 조금은 이르다. 오늘까지는 매수 버튼을 잠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유혹이 너무 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장 시작했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 1.5% 그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거의 보합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야, 이제 저점 딛고 다시 올라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 누르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장은 결국 마이너스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무서운 주시장에서 오늘 또 버티신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장 정리. 사실 이거 위에 있는 비 오는 거 있죠, 우산. 이거를 원래 매일매일 바꾸려고 했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우산, 장이 좋으면 햇빛, 뭐 장이 나빴다가 좋아지면 무지개 이런 그런 거를 정해놨거든요. 하지만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우산만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과연 내일은 태양을 쓸 수 있을지 아니면은 무지개를 쓸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또 3일 연속 안 좋으니까 진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2%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1.5% 하락. 그래서 오늘 장은 생각보다 또 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줬다 뺏는 그런 기분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까지 있던 최근 옵션 만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길은 이런 것이다, 그런 거를 살짝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락 종목은 상승 231, 하락 642, 엄청나죠. 거의 3대1 스코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상승 273, 하락 1067, 대부분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계좌는 비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조 4천억 매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량을 오롯이 개인분들이 받아갔고 기관은 오늘은 눈치 보기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믿었던 연기금이 오늘은 좀 방어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1,0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연기군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 막판에 확인해보니까 마이너스 800억으로 돌아선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아직 연기금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직 저점 매수의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누가 그 정답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3일 연속 외국인들이 2조 7천억, 1조 4천억, 코스피만 거의 6조 넘게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과연 이게 단기적인 물량일까? 그런 걱정이 될 만큼 엄청난 물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이유는 당연히 환율이 빼놓을 수 없겠죠. 환율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증시가 빠질 때 이 빅스라는 걸 많이 보는데요. 이거를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증시가 빠지면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증시가 빠질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빅스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증시는 빠지는데 빅스는 가만히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적인 흐름이겠구나, 증시가 빠져도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증시가 한 2~3% 빠지는 건강한 조정, 이런 흐름으로 끝나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좀 크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로 빅스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증시 하락도 심상치 않은 거 보니 지금 현재 하락이 한 2~3% 빠지고 끝나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오늘 장이 이렇게 완전 박살이 난 이유는 어제 미국에서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가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금리 상승 압박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미리 빠지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직 실제로 금리가 오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무섭기는 합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고 그 다음 빅스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8만전자는 당연히 지킬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깨고 내려가니까 공포심이 극대화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걸음만 뒤에 물러나서 본다면은 잠깐만, 아직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어. 그리고 금리 상승한다는 압박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기리시랑 공부했을 때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10%가 빠지는 게 맞아.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준이 말하지도 않았고 그냥 단순히 그 테이퍼링이 시작하는 징후인 그냥 물가 상승이 있었다는 것 뿐이잖아.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살짝 용기 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여기까지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기린이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신가요? 결국은 우리는 맞출 수 없을 겁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겠죠. 내일이 저점일지 아니면 5월 내내 빠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전략을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하지만 그 대안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분할 매수겠죠. 모든 기린이분들이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용기를 내면서 분할 매수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121선을 이때 지키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고점에서 이 정도 떨어지고 121선을 깨고 내려갔다면 결국은 다시 122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하락의 여력이 좀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미 며칠 동안 크게 3일 연속 빠졌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어깨 위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1선을 딱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터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자면은 최근 3일 정말 큰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물가 상승 압박 이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은 아직까지 테이퍼링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테이퍼링 시작점은 당장 다음 달이 될지 아니면은 1년 뒤가 될지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은 용기 낼 때가 아닌가 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답이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세계 어느 누구도 이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생각은 그냥 옆자리에서 밥 먹는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되는 점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는 주식이다. 그냥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올라가는 주식들이다. 이런 확신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죠. 철저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1.8%. 8만전자는 당연히 지킬 줄 알았는데 어제 너무나 허무하게 꺾여버렸죠. 그리고 오늘 또 1,500원이나 떨어져서 78,500원에 마감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와, 오늘 또 공매도가 늘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공매도 거래량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 야, 공매도 해치웠나? 하지만 공매도가 단타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은 하기 어렵겠죠.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방심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실적이 나오는 주식만 공략하자고요. 자, 다음입니다. 현대차가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도 버티고 있는 게 용하죠. 용할 따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금 뒤에도 보시겠지만 지금 현대차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현대차, 기아차의 수요가 정말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실적이 잘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네이버도 오늘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SDI. 2차 전지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험하지 않겠나? 이렇게 성장주에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손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바로 건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오른쪽으로 길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자, 기린이분들 하나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결국은 다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주식들은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락장만 되면은 그 공포감을 이기지 못해 손절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회복하면은 그때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 그 손해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장에서 본전 욕심이 나서 급등주, 단타 이런 걸 하시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본전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단타 같은 게 조금 눈에 보이신다면은 한 번 더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열심히 번 돈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하고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폭락, 투자자들 핑계거리 찾았다. 딱 이게 맞을 것 같네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4월 CPI가 어제죠. 큰 폭으로 오른 것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골드만삭스는 4월 CPI가 울고 싶은 투자자들의 뺨을 때려준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10% 넘게 상승한 가운데 주식 비중을 축소할 이유를 찾던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야 잠깐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은 테이퍼링 시작할 거 아니야 도망쳐 이런 핑계거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페드의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긴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업 마진을 압박해 실적을 약화시킬 수 있어 투자자들이 경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약세를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이 모두 2%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고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AMD도 모두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테슬라는 전날 이어 이날 또 급락세를 타 마이너스 3%나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3%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저는 이거 보고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뭐 누가 또 속이려고 저러나 보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 전기차 결제에 비트코인 사용 중단 선언. 진짜 이거 보자마자 그냥 웃었습니다. 야, 쟤는 총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살아계시더라고요. 자, 왜 그런데 비트코인을 갑자기 안 받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머스크 환경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 구매 중단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댕똥 같은 소린가? 머스크 CEO는 오전 7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량 구매를 중단한다며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위한 화석 연료, 특히 석탄의 사용 급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드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그 전기는 보통 화력 발전이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비트코인을 만드는데 석탄을 만들잖아. 그런데 우리는 전기차 업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안 받을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 사실을 지금 알았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어찌됐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비트코인은 당연히 폭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장중에 마이너스 10% 정도인가요? 한 그 정도로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천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그때 샀어야지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손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약세를 예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뉴스가 뒤따라 나옵니다. 기대해 주시죠. 저커버그가 페북에 쓴 5단어 코인 투자자들 흥분했다. 야, 이건 또 뭐선 일인가?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염소가 2마리가 있는데요. 한 명은 이름이 맥스고 한 명은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비트코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염소 이름을 맥스랑 비트코인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잠깐 페이스북도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오는 26일 날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날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는 깜짝 발표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슬라가 떠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또 비트코인을 올릴까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겠군요. 정말 암호화폐는 다사다난하다 이 말이 딱 어울리는군요. 자, 다음입니다. 코스피 다시 사는 연기금. 오늘은 팔았지만 어쨌든 그동안 깜짝 실적 주식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간 연기금은 올해 들어 코스피 매도 2위를 일관해왔다. 지난달 말까지 무려 18조 원이나 매도하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연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 공제회, 군인 공제회, 행정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이 도대체 뭐 샀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S-Oil, 대한항공, 현대차, CJ제일제당, 휠러홀딩스, HMM 이런 주식들이 연기금 상위 매수 종목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대부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의 정답은 결국은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S-Oil도 최근 엄청나게 올랐고 CJ제일제당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했던 음식료에 관련된 기업이죠.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최근 3일 주식시장이 너무나 안 좋았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 상승의 효과는 배가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면은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기업들을 따라가는 게 꽤나 성공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걸 샀는지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쿠팡 1분기 순매출 74% 상승. 그런데 순이익은 마이너스 3,300억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매출은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쿠팡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바닥을 다지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 번 더 쭉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주에 들어가는 쿠팡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당연히 상당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빠져도 68조나 되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줄줄이 뛰는 호텔 뷔페 가격 15만원 역대 최고가도 등장. 서기릿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가장 비싼 뷔페 한국에서 먹었던 거는 10년 전에 서울에서 먹었던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더라? 제가 산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때 한 9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파빌리온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가서 먹었는데 저는 되게 괜찮은 경험이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별의별 게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초콜릿 분수 있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 기릿의 마지막 경험은 10년 전이었는데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15만원 역대 최고가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올해 들어서 국내 주요 호텔 뷔페 식당 가격이 줄줄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 뷔페는 10만원 초반이라는 공식을 깨고 1인당 15만원짜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가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 간 기분은 내고 싶고 그 니즈를 충족하는 게 바로 호텔 뷔페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올해 안에 한 번쯤은 이렇게 10만원이 넘는 뷔페를 10년 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갈 때 소화제도 양손에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오늘부터 공유 킥보드 헬멧 미착용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 88%는 헬멧을 착용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말을 한 거지 실제로 착용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전 헬멧 같은 경우에는 착용률이 그렇게 높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낮았다고 앞으로도 낮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헬멧을 착용하는 이유가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헬멧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최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파파라치를 딱 도입하는 순간 전국에 있는 모든 탑승자가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지난번에도 확인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2만원, 2인 탑승은 4만원, 그리고 이 단속 시장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걸쳐 다음 달부터는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가 잘 나가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차 나오는데 7개월 걸립니다. 사전 예약 대박의 그늘. 현대차 공장은 노사가 합의한 생산 계획에 따라 차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특정 모델에 대해 수량이 몰린다고 해서 밤새워서 공장을 돌리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차 기아는 신차 홍보에 대해서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이오닉5 EV6는 출시하기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총 7만 건에 달하는 사전 계약에다가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까지 바닥나면서 서울에서는 이미 살 수 없는 차가 돼버렸다고 하는군요.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잘 팔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을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저 기릿이 준비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업을 오늘 저녁에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현재 장이 너무나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둘 다 버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실적 때문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이틀 연속 와르르 저가 매수 기회일까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빠지고 있다. 그런데 비관론을 펼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하는군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가 뭔가 정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삼성전자를 공부했을 때 슈퍼사이클이 온대 이런 말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슈퍼사이클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모바일 그리고 PC 수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반짝 실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년의 방향성이 바뀌는 순간 반도체 관련주 가격은 속절없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군요. 또한 미국 주요 IT 업체들의 반도체 단체 결성으로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에게 부담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전날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IT 기업들은 자국 반도체 회사와 함께 미국 반도체 연합을 결성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압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어제 대만이 박살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당연히 아직까지는 비관론을 펼치기에는 이르다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삼성전자 순이익이 지난 1분기 바닥을 찍고 올해 2, 3분기에는 우상향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하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오스틴 라인 가동정지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데다가
IM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 핸드폰이겠죠. 그 부분에서는 폴더블 폰의 출시와 중저가 스마트폰의 출하 증가에 따라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문가들의 시각도 갈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LGU 플러스 1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 목표가 상승. 자, DB금융투자에서는 13일 유플러스에 대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다며 목표 주가를 2만원으로 상향했다. LG 유플러스 매출액은 4% 증가했으며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25%나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리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LGU 플러스 지난주 일요일날 이런 힌트가 존재하고 있었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어떤 거를 많이 샀나 이걸 봤을 때 정말 특이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항상 19위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LGU 플러스와 그 다음에 KT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때까지 외국인은 SK텔레콤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LGU 플러스랑 KT도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LGU 플러스, KT 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외국인들이 산다고 모든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절대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는 또 뭐 샀는지 이번 주 일요일날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장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술적 분석이든 아니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든 조금은 일단 장이 좋았으면 좋겠군요. 자, 기린이분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에는 기업 사용 설명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린이셨습니다. 빠이요.